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일 충남에서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천안과 아산 각각 2명씩입니다. 먼저 천안에서는 성남시 확진자와 접촉한 40대와 해외 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산에서는 성동구 확진자 접촉자와 해외 입국자가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3일 기준 충남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2,4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천안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 백신 접종 업무를 지원합니다. 천안 실내 배드민턴장에 마련된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코로나19 전담 의료진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도소방본부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4명과 응급구조사 1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꾸려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이상 반응 환자를 이송합니다. 이들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되는 2차 접종도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 충남과 충북, 대전 등 충청권 4개 지역 전문대학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최종 등록 현황을 보면 충청권 16개 전문대학 평균 등록률은 73.9%입니다. 이는 지난해 등록률보다 15.3%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정원 외의 평균 등록률도 6% 이상 떨어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정원 외로 선발하던 외국인 숫자가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충남 도립대와 충북 도립대의 경우 등록률이 95%를 넘어섰고 신성대는 16개 전문대학 중 2020학년도보다 등록률이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최근 잇단 강풍으로 태안 해변 곳곳에 해양 쓰레기가 밀려들었습니다. 태안군은 소원면과 원북면, 근흥면 등 주요 해변에 해양 쓰레기 수백 톤이 쌓여 청소 용역 업체를 동원해서 수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쓰레기는 페트병 등에 중국 회사 상호가 적혀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중국에서 조류를 타고 유입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태안군은 충남에서 가장 많은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올해 74억 원을 투입해 바닷가와 수중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국 어린이집은 177곳입니다. 이 중 충청권에서는 충북이 7곳으로 가장 많고 대전은 6곳, 충남은 4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 12곳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고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 옥천군 소재 A 어린이집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지난달 25일 어린이집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 보조금 2,191만 원 반환 명령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남 아산시 소재 B 어린이집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지난 1월 25일자로 보조금 631만 원 환수와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대전 유성구 소재 C 어린이집은 담임교사 허위 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지난해 11월 30일 시설 폐쇄와 보조금 1,190만 원 반환,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 행위와 관련해선 어린이집 5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충북 청주시 E 어린이집과 충남 금산군 F 어린이집, 충북 옥천군 G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로 적발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 지역 한 대학 교수는 1일 굿모닝 충청과의 통화에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과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양군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청양군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전략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청양군 한현택 미래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양군 미래정책팀장 한현택입니다. 네. 먼저 청양군이 공공기관 유치 준비를 위한 전담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청양군은 지난 1월 공공기관 유치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청양군에 유치할 목적으로 청양군 부군수를 단장으로 실과장을 반원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실과별 대상 기관을 매칭하여 향후 이전 기관을 방문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달 25일 1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의가 진행됐습니까? 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우리 군 중점 유치 대상 기관 10곳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방문 홍보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방문 기관과 우리 청양군의 연계성 검토 및 우리 군의 이전을 위한 논리 개발 등을 중점 토론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청양군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 청양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성을 장점으로 환경, 산림 분야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논리와 당위성을 개발하고 대상기관의 수요와 특성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 좋고 물 맑은 전형적인 농촌의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활력이 넘치고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와 만족도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청양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또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청양군은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무실 신축비 지원,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택지 우선 공급 및 기숙사 건립,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많은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청양의 생활 환경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분들이 편안하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양군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못자리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청양군의 공공기관 이전을 꼭 이뤄내겠습니다. 청양군이 도전과 혁신을 향한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튼실한 토양이 되어 지속 가능한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에 희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양군 미래정책팀 한현택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충남도가 봄철 가뭄을 대비해 지하수 총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충남도는 지하수 시설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지하수 총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도내 지하수 17곳을 개량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하루 8,000톤의 지하수를 확보하게 되면서 가뭄 등 비상시 농경지 150헥타르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5년 가뭄으로 서부 지역 유일한 광역상수원인 보령댐 저수율이 최저수위로 떨어져 제한급수를 했다며 이번 사업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황새공원 야생복귀연구팀이 겨울철 월동 황새를 조사한 결과 개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황새 100에서 150마리가 국내에 도래했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 겨울철에 조사된 핵심 월동 지역으로는 고창군 해리면에서 최대 80마리가 확인됐으며 서산 천수만에서도 48마리가 파악됐습니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 11월에 러시아와 중국에서 내려오는 철새 황새와 예산군에서 방사한 텃새 황새가 만나 함께 겨울을 나고 2월 말 러시아와 중국 황새는 다시 북상에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군이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발굴해 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됩니다.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 또는 1년 이내 창업자 등입니다. 이들에게는 맞춤형 창업 교육과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비용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공주대 창업보육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서산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2,200대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생산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인데요. 지원금은 중량과 건설 기계 종류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은 8일부터 12일까지 서산 종합운동장 남문 주차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원 규모가 지난해 2배 이상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청양군이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을 1,571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 늘어난 규모로 청양군이 예산 확보에 나선 사업은 모두 74개입니다. 신규 사업은 청남, 장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과 칠가포 관광거점 조성 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등입니다. 현안 사업으로는 충남 기후환경 교육연수원 유치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성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창립총회를 갖고 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2일 김석환 홍성군수와 임원진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취지문을 채택하고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재단은 지역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홍성군의 출연금으로 운영됩니다. 초대 비상임 이사회는 해전대학교 문주현 교수가 선임됐으며 직원 채용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새로 취임한 김용찬 제7대 충남도립대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총장은 논산 출신으로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에 충남도와 행정안전부,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혁신정책기획관과 도청 이전 추진본부장, 의회 사무처장을 거쳤으며 제35대 행정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충남도립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립대학교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11개 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장소는 10개 보건지소와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 등으로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국가 4대 암과 성인병 등에 대한 검진이 이뤄지며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보건소 진료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신규 안전보안관 28명을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안전 취약장소 신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안전보안관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8년 처음 구성됐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가 일주일에 3번 제과제빵 전문 교육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봉사단원들이 손수 만든 빵과 과자는 관내 경로당이나 장애인 등에 전달되는데요. 제과제빵 전문 교육은 지난 2006년 시작됐으며 교육을 이수한 봉사자들은 제과제빵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포획 금지 기간 및 그물코 크기 위반 행위, 잠수용 장비를 이용한 질서 위반 행위 등입니다. 불법 어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 지역 접종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주말 동안 각별히 방역수칙 더욱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